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토종 새싹 3종 세트를 가지고 공부해 볼까 해요. 제가 밀과 무, 보리 새싹 3가지를 보내드렸는데요. 밀과 보리는 외떡잎 식물이고요. 무 새싹은 쌍떡잎 식물이에요. 외떡잎 식물인 밀은 식량작물이에요. 식량작물로 쓰이는 것들은 밀, 벼, 옥수수, 감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보통 한 알이 20알, 또 벼의 경우는 한 알이 700에서 1000알을 만들기 때문에 식량작물로서 용이하게 쓰이는 거죠. 밀이나 벼 같은 외떡잎 식물은 지각 변동이나 기후 변동에 의해서 우람한 나무에서 작은 식물로 진화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식량작물로서 더 용이한 거죠. 이것들은 풀을 뜯어먹는 초식동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장점이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윗부분이 다 뜯겨나가도 다시 자랄 수가 있는 거죠. 벽과 작물은 탄립성으로서 종자가 바닥에 떨어져서 번식에 유리한데요. 이러한 작물의 비탄립성인 돌연변이 종자를 발견함으로써 사람들은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작물로 이용하게 되었답니다. 이러한 작물의 새싹에는 그 식물보다도 새싹에 더 많은 영양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효능을 보면 사포나린이라는 성분은 피를 정화시켜서 혈관 질환을 개선시켜주고요. 또 폴리코사놀이라는 성분은 혈중의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또 사포나린과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뿌리에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당뇨에도 좋다고 해요. 고혈압, 동맥경화, 염증 개선, 부종 개선, 그 다음에 독소 제거, 또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 개선도 되고요. 비타민 A, C, 철분, 칼륨, 칼슘 영양가가 엄청 많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력 회복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쌍떡잎 식물, 외떡잎 식물 했잖아요.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을 그림으로 한번 비교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쌍떡잎의 경우에는 땅에서 처음 나오는 그 잎사귀가 2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 자란 잎사귀에서 보면은 그물맥으로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줄기를 단면으로 잘라서 보면은 그 관다발 모양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또 뿌리는 원 줄기에서 그물맥처럼 단단하게 땅을 고정하듯이 그렇게 촘촘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꽃은 4개 내지 5개의 배수로 해서 꽃잎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외떡잎 식물의 경우에는요, 땅에서 처음 나올 때 한 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잎사귀를 보면 나란히 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 줄기는 단면이 불규칙적인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는 수연 뿌리로 되어 있어요. 그냥 일자로 뻗는 거죠. 그리고 꽃잎 같은 경우에는 없거나 3의 배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쌍떡잎 식물과 비교해 보면 외떡잎 식물은 되게 설렁설렁 엉성하게 자라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의 이유는 아마도 빨리 자라기 위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공부한 김에 한 가지만 더 공부하고 갈게요. 우리가 공기 정화 작용해서 식물들은 우리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건강에도 좋고 반려식물이라고도 그래서 키우면 좋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식물은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요. 이거를 산소 동화 작용이라고도 한답니다. 식물의 줄기에 있는 물관과 체관을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빨아 올리고요. 또 이산화탄소는 입으로도 얻기도 해요. 이렇게 얻은 영양분은 포도당과 산소로 변한답니다. 이렇게 얻은 포도당은 다시 녹말로 변해서 식물에 필요한 영양분으로 쓰이게 되고요. 얻은 산소는 기공을 통하여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식물들은 이렇게 뿌리나 잎을 통하여서 이산화탄소만 먹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나 유해성 물질, 즉 포름알데히드나 벤젠, 아세톤 이러한 우리한테 유해한 물질들을 먹고요. 또 음이온을 방출하고 산소를 내뿜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기 정화 식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식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해 보았고요.
보내드린 재료를 통해서 기르시면서 관찰해 보시면 앞에 내용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네, 지금부터는 영상을 보시면서 실습해 보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권예진님이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권예진님도 놀라셨고 다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조금 더 새로운 재료를 사용해보고 또 안 해본 활동들을 해보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특별한 것들을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지 어디에서 알레르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활동하실 때 혹시라도 알레르기나 다른 위험 요소가 있을 때 조심들 해주시고요. 우리가 즐겁게 건강하게 이 활동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여러분께 보내드린 재료는 새싹 키트예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재료가 나가 있을 겁니다. 세 가지 종류가 들어가는데요. 요거는 무씨, 예, 무씨예요. 네, 그리고 요거는 보리씨앗, 네, 그리고 요거는 밀씨앗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밀이나 보리나 무 새싹이 좋은 거 아시죠? 비타민도 많고 또 우리 몸의 독소를 해소한다고 해가지고 한참 유행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먹고 저희들이 그 피가 좀 깨끗해져 가지고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뭐 성인병 같은 것도 좀 치유가 되고 우리 그 생활에 조금 더 활기가 있는 그런 활동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씨앗들을 보시면 여기다 하나씩 이렇게 심어 가지고 이렇게 넣을 건데요. 자, 제가 어저께 살짝 준비를 해봤어요. 이렇게 이걸 열어보면은 이런 상태로 압축된 토양이 들어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보시면 여기 250ml, 200ml에서 250ml에 이거는 지금 수돗물이에요. 일반 생수보다는 수돗물에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선생님 그냥 땅에 잠깐만 놔주시고요. 네. 300ml가 약간 안 되네요. 예, 250ml 정도, 300ml 상관없어요. 그냥 네.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어제 한번 부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자, 여러분 이거 다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 이 씨앗들을 여기다가 다 골고루 이렇게 피듯이 이렇게 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새싹이 올라올 때 조금 더 밀집돼 갖고 소담하게 올라와서 되거든요. 어떻게 올라오나? 네, 천천히 물을 부어주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금방 올라오죠. 네, 뭐가 들어가는 게 보이시나요? 네, 많이 커졌네요. 네, 이렇게 먹으러 올라가요. 이 조그만 요 압축토에 200ml에서 250ml 이렇게 물을 머금는다는 게 참 신기한데요. 네, 이렇게 먹으러 올라갑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손을 피면은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펴진 배양토 위에 씨앗들을 촘촘히 빽빽하게 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펴서 자, 먼저 무씨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무순을 좋아하는데요. 무순은 좀 알싸하고 약간 칼칼하고 쌉싸름한 맛이 좋잖아요. 최대한 다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걸 넣을 때 이 흙 위에 넣으실 때도 이런 식으로 발화를 시켜가지고 부으시면 훨씬 더 빨리 우리가 수확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발화가 안 된 씨앗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붓지만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할 때 발화를 시켜서 한 12시간에서 20시간이나 하루 정도 발화를 시킨 다음에 사용하시면
기다리는 그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새싹 채소를 심어 봤고요. 이것들이 일주일이 지나면은 저희가 먹기 좋은 때가 된다고 합니다. 10cm에서 20cm 정도가 자랐을 때가 제일 영양가가 풍부하다고 하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수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밀과 보리의 경우는 저희가 3번까지 수확을 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잘라서 두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생장점이 밑에 있기 때문에 더 자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쌍떡잎 식물인 무순의 경우는 생장점이 없기 때문에 잘라서 두시면 다시 안 나고요. 그냥 뽑아서 드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 이틀이 지난 모습인데요. 지금부터는 스프레이를 해주시면서 촉촉하게 유지해 주시면서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면은 다 자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여러분, 배양토가 없을 때 물로도 새싹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거즈를 깔고 구멍을 뚫어서 배수구멍을 만든 다음에 씨앗들을 뿌려서 한번 키워보세요. 참고로 저는 빛을 차단시켜서 새싹을 틔웠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 잎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햇빛에 노출시키면 이렇게 파랗게 될 거예요. 네, 지금까지 새싹 채소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건강의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진님 빨리 완쾌되셔서 우리 즐겁게 같이 수업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수업 시간까지 안녕히들 계세요.